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속 단 한 구절이 전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방산으로 갔다. 이 문장이 한민족의 기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스탠포드 학자들이 급히 카이로로 향하고 이집트 권위자들과의 날선 논쟁까지 벌어진 이유. 과연 욕단의 후손은 한반도에 도달했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왔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고고학과 소속의 클레어 파커 박사는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메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낸 이는 중동 고고학계에서 논란과 명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자말 하산 교수. 메일 제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방 끝, 한반도까지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낭만적인 주장은 학계에서 흔치 않게 떠돌곤 하니까요. 하지만 클레어는 메일에 첨부된 이미지 한 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주에서 출토된 기와 조각 사진이었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와의 곡선과 문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잊혀졌던 문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문양은 히브리어 고대 문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일까? 클레어는 고민 끝에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이자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파커 교수에게 그 이미지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기와 문양을 확대해가며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히브리어 고대 알파벳 중 욤과 쉰의 조합이야.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야. 누군가가 이 문자를 기억하고 재현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클레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만약 이 문양이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고대 중동 문화와 한반도 문화가 상상 이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아빠, 성경은 신화잖아요. 실제 역사로 받아들여지진 않잖아요. 에드워드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맞아,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 안에도 진실의 흔적은 남아 있어. 욕단. 그는 에벨의 아들로 성경에 따르면 셈족의 후손이야. 그리고 창세기 10장 30절, 거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지. 그는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거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지니라. 클레어는 숨을 삼켰습니다. 동쪽 산지라는 표현. 그것은 수천 년 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방향성과 이주 흔적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동쪽 산지 아시아? 혹시 동아시아? 설마. 클레어는 컴퓨터를 켜고 현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메사에서 시작해 스발로, 그리고 더 동쪽으로. 중동을 지나 중앙아시아, 만주를 지나 동쪽 끝. 한반도야. 그날 밤 클레어와 에드워드 파커 교수는 아예 지도를 벽에 붙이고 고대 중동의 족보와 이동 경로를 전부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 그들이 혹시 고대 동이족과 만난 건 아닐까? 한민족의 선조들과 어떤 접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물론 지금 당장 히브리인이 한국에 왔다는 주장을 펼치기엔 증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 첫 조각이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정은 시작할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우린 카이로로 가야겠어. 그들은 마침 이틀 뒤 열릴 국제고고학 및 인류기원 학술대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자말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라는 정보도 입수하게 됩니다.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될 거야. 욕단, 히브리어, 그리고 한민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화와 역사, 언어와 문양이 엮인 거대한 인문학적 여정의 서막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클레어는 짐을 싸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카이로. 평소 같았으면 흥미로운 학회 참가일 뿐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가는 건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수천 년간 잊힌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에 불을 붙일 작은 증거 하나였으니까요. 비행기표는 예약했어. 경유는 이스탄불이야. 에드워드 교수는 익숙하게 여권을 챙기며 말했다. 그는 이미 수십 번은 넘게 중동을 오갔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 그 감정이
오랜 학자의 눈빛을 다시 반짝이게 하고 있었죠. 클레어는 기내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다시 기와 문양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아빠, 만약 이 문양이 진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거라면 왜 이런 문양이 경주에서 나온 거죠? 왜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 신라? 에드워드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신라는 고대 한민족 문명의 정점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라는 동서양이 처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시간과 공간이었지. 실크로드의 끝자락, 해상교역의 교차점. 그 말에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카이로. 사막의 먼지를 머금은 바람, 유서 깊은 고대 문명의 흔적이 스며든 그 도시는 신비와 열기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국제학회장에 들어서자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교수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수메르, 바빌로니아, 인더스 문명까지 수천 년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이곳에서 클레어와 에드워드는 단 한 가닥의 연결고리, 욕단이라는 이름을 쥐고 점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말 교수는 이미 학계 내에서 꽤 논쟁적인 인물로 유명했어요. 그의 가설은 히브리인의 이주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주장이었고, 학회는 곧 이 동방의 히브리 후손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클레어는 슬쩍 학회장의 발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과 자말 교수의 발표가 같은 세션에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더욱 깊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회는 단순한 이론 싸움이 아닐 거야.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발표용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무대 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적힌 문장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 산으로 갔다. 그 끝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카이로 국제고고학 학술대회 두 번째 날. 클레어 파커 박사는 단정한 복장의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3번 홀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십 명의 학자들이 착석해 있었고 욕단의 후손과 아시아 이주설이라는 세션 주제의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말 하산 교수는 먼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욕단은 셈의 후손이었고 그의 자손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방의 산지까지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남기며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이 고구려와 신라 유물에서 확인된다고 믿습니다. 그가 펼친 자료에는 경주의 와당 문양, 고조선 동검의 기하학적 문양, 그리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유물과의 유사성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한쪽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들도 있었죠. 곧 클레어 파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라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한국어로 적힌 신화 구절과 히브리어 성경 구절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은 민족 천손 사상, 하나님이 택한 민족 선민 사상. 저는 이 두 사상이 단순한 우연의 유사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대 한국의 단군 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곰을 사람으로 만들고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히브리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동하고 개척한 족속과 매우 닮아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경주의 기와 문양과 고대 히브리 문자의 분석 결과를 함께 띄웠습니다. 문양은 쉰과 요새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일부 문양은 엘이라는 이름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자말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클레어 박사, 흥미로운 이론이긴 하나 이런 문화적 유사성이 이주 경로를 증명하진 못합니다. 단군 신화는 고유한 한국적 전설이며 히브리 사상과 연관 짓는 건 학문적 비약이 아닐까요?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클레어는 한숨을 깊이 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단군 신화를 히브리 전설로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먼 두 세계가 이렇게도 닮은 이야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론의 의문을 품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가능성의 전율을 느꼈죠. 그날 밤 클레어와 에드워드는 숙소로 돌아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가 틀린 걸까요? 아니, 클레어. 학문이란 건 의심하는 데서 시작해.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 오늘 그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야. 다음 날 클레어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이 가설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답은 한국에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은 클레어는 어둠 속 피라미드 실루엣을 바라보며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이미 하나의 메일창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수신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준혁 교수.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저는 스탠포드 대학 고고학과 클레어 파커입니다. 최근 카이로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한국-히브리 문화 연결 가설 관련하여 교수님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준혁 교수의 논문을 수없이 읽어본 상태였습니다. 동이족의 시원 문화와 샤머니즘적 우주관, 천손 신화와 선민의식 비교 연구 등. 이 교수는 동아시아 고대 문화와 민족 정체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 중 하나였죠. 메일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박사님의 흥미로운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회의로 논의할 수 있다면 다음 주 중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보지요. 클레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행이 단순한 탐방이 아닌 진지한 학문적 여정이 되리란 직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줌 화상회의로 처음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 이 교수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지적 통찰이 느껴지는 학자였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방으로 갔다는 가설은 흥미롭습니다. 다만 저는 문화적 상징성과 실제 혈연 언어학적 개통성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화적 공명 심퍼세틱 머살러지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지리와 시대를 살았던 두 민족이 비슷한 하늘을 바라보며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 이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엔 그런 신화를 간직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오대산 근처입니다. 단군 신화의 기원이자 고대 동이족 문화의 중심 중 하나였죠. 클레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다음 여정이 결정된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클레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정돈된 나라였어요. 공항철도, 깔끔한 도시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그녀는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욕단의 후손이 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곳이라면 그 흔적은 땅뿐 아니라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을지 몰라. 이제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유물의 해석을 넘어 사람과 땅, 문화 전체와의 대화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대산. 천년의 안개가 머무는 이 산은 고요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서울대학교 이준혁 교수의 조언을 따라 오대산 근처의 전통 마을과 박물관, 사찰, 고대 유적지 등을 방문하며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와 카메라를 들고 하루에도 몇 킬로미터씩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이곳이 욕단의 후손이 도달했을지도 모를 땅. 그녀는 문득 어느 마을 사당에 걸려있는 단군 초상화를 바라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백의 민족의 조상이라는 인물. 그 모습은 마치 히브리의 선지자들과 어딘가 닮아 있었죠.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결정적인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대산 근처 유물전시관에서 클레어는 자신이 분석하던 히브리 문양 와당이 사실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복제품이라는 설명을 듣게 된 겁니다. 이건 18세기 경주의 모조기와입니다. 고대 신라 유물이 아니라 조선 후기 양반 가옥에 사용된 장식 기와예요. 히브리어와 유사하다는 건 솔직히 너무 과한 해석 같습니다. 박물관 학예사의 단호한 말에 클레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추적해온 이 모든 건 착각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허탈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그 문양, 성경 구절, 신화의 유사성 전부 낭만적 착각이었던 걸까? 그녀는 그날 밤 이준혁 교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화면에 등장한 이 교수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클레어, 중요한 건 그 와당 하나였나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추적한 건 문양이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간직한 기억, 상징, 신화의 패턴이었어요. DNA는 다르더라도 하늘을 향한 사유는 모든 인류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 말에 클레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새로운 방향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엔 문양이나 유물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겁니다. 그녀는 지역의 노인들, 무속인들, 전통문화 보존회 관계자들을 만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고 믿나요? 그들이 말하는 하늘, 조상, 빛의 후예. 놀랍게도 그 이야기들엔 성경과 겹치는 감성의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원, 신과의 관계, 선택받았다는 의식.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클레어가 마을 어귀 작은 치과에 들러 통증 치료를 받던 중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친절함, 치료 시스템의 효율성, 무엇보다 진료비의 저렴함은 미국과 너무도 비교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구나. 민족의 기억은 유전자보다 삶의 방식 속에 있는 거야. 신화와 유물 모두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그 문화 속에는 분명히 오래된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작은 마을의 평범한 치과였지만 클레어에게는 그 공간이 마치 고대의 성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치통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참이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니 당황했지만 간호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영어로 물어보았습니다. Don't worry, we'll help you.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영어는 서툴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정확히 그녀의 상태를 파악해냈습니다. 검사, 치료, 약 처방까지 전 과정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비용은 15,000원. 미국에서는 기본 진료만 받아도 수백 달러가 나오는 상황이었기에 클레어는 계산서를 받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맞아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긴 건강보험 있어요. 외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 순간 클레어는 문화적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대 문명의 유산을 찾겠다고 수천 년 전을 헤매던 그녀가 진짜 문명의 흔적을 느낀 건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조, 시스템, 따뜻한 배려. 이것이야말로 문명의 후예가 보여주는 행동 아닐까?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기실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요. 연구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네. 우리나라 사람들 좀 무뚝뚝해도 마음은 따뜻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녀의 말에 클레어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욕단의 후손을 찾겠다는 여정은 이제 신화의 실체를 찾는 게 아닌 그 신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고대 히브리 문자를 따라왔지만 진짜 답은 오늘의 사람들 안에 있었다. DNA도 유물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한민족의 문화엔 분명히 하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살아 숨쉰다. 욕단의 후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도 그 하늘을 닮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 인류가 공유하는 신화의 증거다. 서울로 돌아온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초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은은한 녹차향이 연구실 가득히 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로 말없이 마주한 그 순간에도 이 여정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 만족스러웠나요? 이 교수의 질문에 클레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만족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경외심에 가까워요.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왔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고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이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제가 정리한 모든 내용이 있어요. 고대 히브리 문양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이 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이 교수는 그 USB를 손에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의 시선은 참 따뜻하군요.
문양 하나에서 민족과 문명, 신화와 사람을 연결해내는 그 여정 아마 그것이야말로 진짜 학문일 겁니다.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먼 길을 돌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쪽 산으로 갔다. 성경의 그 한 구절. 단순한 방향일 뿐이라 생각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동쪽 산은 단지 지리적 목적지가 아니라 인류의 기억이 새겨진 정신적 지형이라는 사실. 클레어는 그걸 이 땅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인천공항행 리무진 안에서 클레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여정의 첫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경주의 와당 문양을 봤을 때의 전율, 카이로에서 자말 교수와의 격렬한 논쟁, 오대산의 안개 속에서 마주한 단군 신화 치과에서 겪었던 작지만 깊은 문화적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태도. 그들은 어떤 거대한 담론이나 이론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친절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진정한 민족의 정체성이자 신화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기억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욕단의 흔적을 찾고 싶었지만 대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고대의 정신을 만났어요. 비행기 이륙을 앞두고 클레어는 메모장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화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 그 민족이 무엇을 믿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나는 욕단의 후손이 아니라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 민족은 특별하다. DNA나 유물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기억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신화 속에 살고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클레어는 창밖으로 한반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과 산, 도시와 들판이 어우러진 그 풍경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닌 고대 기억의 정착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내 TV에선 한국관광청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고 화면 속에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도시가 번갈아 비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클레어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와 현재, 전설과 현실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야.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선즈 오브 JOKTAN 더 이스턴 메모리. 그리고 그녀는 자막으로 남길 영상 마지막 메시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욕단의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어딘가로부터 왔고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물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은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우리는 욕단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기억 속에서 더 큰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신화든 역사든 우리를 움직이는 건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 아닐까요?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